시댁빚 8억 원을 갚아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었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 제 귓구멍에다 대고 폭탄을 터뜨린 것 같았어요. 8억 원이요? 8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근데 당연하다고요?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녹음기를 돌리자. 그렇게 모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알게 됐어요. 시댁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녹음 파일 하나로 시댁 전체가 풍비박산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결혼한 지 12년 된 평범한 주부예요. 남편 재혁이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쭉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애는 없어요. 남편이랑 둘이서만 살고 있죠. 친정은 서울 강남에 있고 시댁은 경기도 수원이에요. 제 친정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집도 사줬고 차도 사줬고. 남편은 처음엔 미안해했어요. 민서야, 장인어른께 너무 신세를 졌네?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딸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요. 시댁은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제 친정 쪽 하객들 보면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우리 재혁이 복 터졌네.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시어머니도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했죠. 결혼 초반 3년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잘해줬고 시댁도 크게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명절 때만 내려가면 됐고 평소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재혁아, 너희들도 잘 지내라. 그런데 4년차 되던 해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아빠가 사업을 좀 하셨는데. 네? 빚이 좀 생겼어. 처음엔 작은 돈인 줄 알았어요. 몇백만 원? 1,000만 원?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시댁에 내려가서 들은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8억 원이요? 그래, 민서야.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8억 원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사업이 잘못됐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담보로 잡힌 게 우리 집이야. 6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집이 넘어간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8억 원. 상상도 못할 돈이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네? 어머니? 장인어른께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알았어요. 시댁이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건지. 제 친정이 도와주길 바라는 거였죠.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부탁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민서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이러실 줄 몰랐어.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장인어른께 말씀드려볼 거야? 일단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그날 밤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저 민서예요. 딸아, 무슨 일이야? 저기 시댁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뭔데? 사업을 하셨다가 빚이 좀 생겼대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물으셨어요. 얼마나? 8억 원이요.
뭐? 8억 원? 네, 아빠. 6개월 안에 갚아야 집이 넘어간대요. 아버지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딸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저도 알아요, 아빠. 근데 시댁 식구들이...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근데 딸아, 내 아빠 시댁 사람들 믿을만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해. 특히 시댁이랑은. 아버지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걱정이 많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이 잘못된 거니까. 이틀 후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야, 아빠가 돈을 준비했어. 정말요, 아빠?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꼭 받아내야 해. 네, 아빠. 알았어요. 그리고 차용증을 꼭 받아. 알았지? 네, 아빠.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빠가 돈을 빌려주신대요. 정말? 장인어른이? 근데 차용증을 써야 한대요. 남편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차용증까지? 아빠가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잖아. 시댁에 내려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 친정에서 돈을 빌려주신대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정말? 민서야, 고맙다. 근데 차용증을 써야 한대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변했어요. 차용증?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친정 아빠가 그러시는데요. 큰 돈이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써야 한대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민서야, 우리가 식구인데 차용증까지 써야 해? 저도 그게 좀 그렇긴 한데 아빠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남편이 저를 거들었어요. 아버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요.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시동생도 있었는데 얘가 한마디 했어요. 형님,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식구끼리 차용증이라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저는 괜히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친정아버지가 직접 시댁으로 오셨어요.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하는 대신 차용증을 직접 받으러 오신 거예요. 사도갈은 이렇게까지 오시다니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날짜, 이자율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서류를 보면서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자율까지 적어야 해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8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결국 시아버지가 서명을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으시고는 일어나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어른, 진짜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댁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셨고 시동생은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형수님, 장인어른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식구끼리 이자까지 받겠다니. 미안해요. 우리 아빠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죠. 저는 그날 시댁에서 저녁도 안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좀 그랬지? 뭐가? 장인어른이 너무 딱딱하셨어. 우리 부모님이 많이 위축되셨어.
여보, 8억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도 식구인데.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차갑게 대하신 건 맞아요. 근데 8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8억 원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은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았어요. 집도 지켰고 담보도 풀렸어요. 시어머니한테서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평생 잊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시댁도 우리 친정에 고마워하시는구나.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빚을 갚은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어요. 저는 남편이랑 시댁에 내려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들어와. 시어머니 목소리가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반갑지 않았달까? 거실에 들어가니 시동생 내외도 와 있었어요. 향님, 향수님 오셨어요? 응, 왔어.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저한테 말했어요. 민서야, 너 친정에서 돈 많지?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8억 원을 그렇게 쉽게 빌려주시는 걸 보니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희 아빠가 회사를 하셔서 그래도 쉽게 번 돈은 아니에요. 그래? 근데 말이야, 민서야. 내 어머니, 우리 재혁이가 너희 집 덕 많이 봤지?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덕을 봤다? 우리가 결혼한 건데 덕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뭐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맞아. 식구끼리는 서로 도와야지. 저녁을 먹는데 시동생이 한마디 했어요. 향수님, 장인어른 회사 요즘 잘 되시죠? 네, 그럭저럭요. 부럽네요. 우리 아버지는 사업 망하셨는데. 그 말에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남편이 동생을 제지했어요. 야,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요, 형. 그냥 부럽다고 한 건데 뭐. 시동생 아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시댁 도와줄 수 있는 처가댁 두신 거 얼마나 좋으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명절인데 괜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시댁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녁 후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는데 제가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빚 갚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민서야, 장인어른이 언제까지 돈 갚으라고 하셨어? 아, 그게 6년 안에 갚으면 된대요. 6년? 그것도 좀 빠듯한데. 어머니, 천천히 갚으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민서야, 사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이자율이 좀 높지 않니? 네? 은행보다 높잖아요. 연 5%라며. 저는 당황했어요. 이자율이 문결하고요? 어머니, 그건 제 친정아버지가 정하신 거예요. 은행에서 빌리면 담보 잡히고 신용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식구끼리 이자를 받는 게 좀 그렇지 않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8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가 문제라고요? 어머니, 그럼 은행에서 빌리실래요? 지금이라도 갚으시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서야, 엄마 말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식구인데 좀 봐주면 안 될까? 봐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자를 좀 깎아줄 수 없겠니? 아니면 없으든지.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자를 없애라고요? 8억 원을 6년 동안 공짜로 쓰겠다는 건가요? 어머니,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민서야,
네가 말하면 되잖아. 딸이 부탁하는데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을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자를 깎아달래요. 뭐? 갑자기? 식구끼리 이자 받는데 그렇다나 봐. 남편 얼굴이 난처해졌어요. 여보, 그건 좀... 나도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까. 일단 우리 엄마한테는 잘 얘기해 놓을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자를 깎아달라고? 아니, 없애달라고? 8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요. 다음날 아침 서울로 올라오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제 어머니 말씀 있잖아. 응, 나 좀 기분 나빴어. 미안해, 민서야. 우리 엄마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여보,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8억 원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이자가 문제래요. 알아.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서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재혁이 생일이 다음 주잖아. 아, 네, 알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네, 어머니 좋아요. 생일이니까 시댁에 가는 게 맞죠? 남편도 좋아할 것 같았어요. 생일 당일 남편이랑 시댁에 갔어요. 선물도 준비해 갔어요. 시아버지 건강식품, 시어머니 화장품.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 민소야, 이런 것까지 사오고.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는데 시동생 내외도 왔어요. 형, 생일 축하해요. 그래, 고마워. 분위기가 좋았어요. 미역국도 맛있었고 시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도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장인어른이 돈 갚으라고 재촉하시니? 아니요, 아직은 안 그러세요. 그래? 다행이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근데 말이야, 민서야. 네? 너희 친정에서 우리 많이 도와줬지? 네, 어머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치? 근데 말이야, 민서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니?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어요.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너희 집이 잘 살잖아. 그럼 우리 같은 시댁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당연하다고요? 8억 원을 빌려준 게 당연하다고요? 시동생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형수님. 우리 형이 형수님한테 장가들면서 얼마나 신세 졌어요. 집도 차도 다 장인어른이 사주셨잖아요. 그거는 결혼 선물이었어요. 선물이든 뭐든 결국 형수님 집돈이잖아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야, 동생아 무슨 소리야? 형, 사실이잖아요. 형은 형수님 덕분에 잘 사는 거예요. 시동생 말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냐는 거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친정에서 도와준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민서야, 엄마 말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지금 8억 원 빌려준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민서야, 너 지금 목소리 왜 그래? 어머니야말로 왜 그러세요? 당연하다니 그게 말이 돼요? 너희 집이 잘 사는데 우리 좀 도와주면 어때? 우리도 식구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식구면 뭐든 다 해줘야 해요? 8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민서야, 진정해.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근데 저는 뿌리쳤어요. 여보, 진정하긴 뭘 진정해요.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어요? 민서야, 우리 엄마가 그럴 의도로 한 말은 아니야. 그럼 무슨 의도예요? 당연하다는 게. 시아버지가 나서셨어요. 며느리, 진정하고 앉아. 아버지, 저 지금 진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정에서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연하다니요. 그래도 우리가 식구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식구? 식구라는 이름으로 뭐든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여보, 나 먼저 갈게요. 민서야, 잠깐만. 싫어요. 저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남편이 쫓아왔어요. 민서야, 진정하고 얘기하자. 얘기다 무슨 얘기예요? 당연하다는데 뭘 더 얘기해요? 우리 엄마가 말을 잘못하신 거야.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속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시댁에 남았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민설아, 미안해.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 얘기할게. 너무 화내지 마. 화내지 말라고요? 지금 제가 화를 내면 안 되나요? 8억 원은 빌려줬는데 당연하단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민서야, 아직 안 잤어?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정말 말을 잘못하셨어. 여보, 그게 말을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야, 민서야. 엄마가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그래. 스트레스? 그럼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8억 원 빌려준 사람이 누군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할게. 제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호구가 아니라고. 당연한 게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녹음기를 사기로요. 시댁 식구들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작은 녹음기를 주문했어요. 이틀 후에 도착했어요.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건 저만의 비밀이었어요. 다음 주말 시댁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 알아요. 생신 전날 밤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작고 가벼운 녹음기였어요. 배터리도 이틀은 가는 제품이었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근데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토요일 아침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어요. 민서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지난번 일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화났지? 아니에요. 다 잊었어요. 시댁에 도착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왔니? 들어와. 인사를 나누고 거지를 앓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선불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슬쩍 소파 틈에 넣어뒀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시댁 식구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귀를 쫑긋 채웠어요. 거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혁아, 민서는 요즘 어때? 괜찮아요, 엄마. 지난번에 화는 거 아직도 삐졌나? 아니에요. 다 풀렸어요. 시동생 목소리도 들렸어요. 형, 근데 형수님 친정에서 돈 갚으라고 안 해요? 아직은 안 그래. 다행이네. 우리가 지금 뭘로 갚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는 물을 잠그고
거실 쪽으로 살짝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8억 원이 큰 돈인데 민선의 집은 여유가 있나 봐?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재혁이 복 터진 거지. 시동생 아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8억 원을 그렇게 쉽게 빌려주다니 장인어른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딸 시집 잘 보내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당연히? 또 그 단어가 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었어요. 시동생이 말했어요. 근데 형, 이자 깎아달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직. 왜요? 식구인데 이자까지 받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게 장인어른이 까다로우셔서. 형수님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딸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8억 원인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재혁아, 넌 왜 그래? 네 아내잖아. 너가 말하면 민서가 듣지. 엄마,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 우리가 시댁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또 당연하다는 말이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근데 참았어요. 더 들어야 했어요. 시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형수님 집이 돈이 많은데 우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어차피 형수님 아버지 돈도 나중엔 형수님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 맞아. 결국 다 우리 집안 돈이 되는 거지. 결국 우리 집안 돈? 제 친정 재산을 벌써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다 들었다는 걸. 저는 밥을 먹으면서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희 친정을 지갑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8억 원을 빌려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 친정 재산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서야, 왜 밥을 안 먹어?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 네, 먹고 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요. 식사 후 슬쩍 거실로 가서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가방에 넣고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잘 녹음됐어요.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우리 재혁이 복 떠진 거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결국 다 우리 집안 돈이 되는 거지. 그 말들이 제 귓속에서 쟁쟁 울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어요.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녹음을 다시 들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났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 번의 녹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이, 더 자주 녹음해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시댁 갈래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민서야, 지난번에 화났었잖아. 다 잊었다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시댁에 갔어요. 이번엔 녹음기를 2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거실, 하나는 부엌에 섬겼어요. 그리고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 저 마트 좀 다녀올게요. 응, 다녀와. 마트에서 1시간쯤 시간을 보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그날 밤 녹음을 들었어요. 제 예상은 적중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없을 때 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 친정에서 돈이 얼마나 많을까? 시동생 아내가 대답했어요. 회사 하신다며요. 꽤 크신가 봐요. 그러게 8억 원을 현금으로 바로 준비하는 거 보니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고마운 일이지. 우리 집 지켰잖아. 고마운 건 알죠. 근데 아버지, 이자가 너무 세요. 연 5%라니.
은행보다야 낫지 뭐. 실흥생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근데 우리 언제까지 이 돈 갚아요? 6년 안에 8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게 말이야. 걱정이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라도 없애야 한다니까. 재혁이한테 민서를 설득하라고 해야겠어. 형수님이 들어줄까요? 들어줘야지. 우리가 시댁인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어.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혔어요. 이자를 없애라고? 8억 원을 6년 동안 공짜로 쓰겠다는 건가요? 저는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다음 날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저 민서예요. 응, 딸, 무슨 일이야? 아빠, 시댁에서 이자 깎아달래요. 뭐? 이자를? 네, 식구끼리 이자 받는 게 그렇대요.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물으셨어요. 딸아, 시댁 사람들 믿을만 하니? 아까 그게 아빠가 처음부터 걱정했잖아. 돈 문제는 조심하라고. 아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일단 지켜가. 더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얘기해. 네, 아빠. 그리고 딸아, 혹시 모르니까 증거 남겨둬. 녹음이든 뭔자든. 알았어요, 아빠. 아버지는 역시 똑똑하셨어요. 증거를 남기라니. 저는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지만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녹음기를 가져갔어요. 한 달 동안 4번을 갔고 4번 다 녹음했어요. 녹음 파일은 점점 늘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갈수록 노골적이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나중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민선의 집 돈으로 우리 빚 갚았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그래도 이자는 너무 아까워. 꼭 없애야 해. 어느 날은 시동생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형, 나중에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형수님이 재산 다 받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황당해하며 물었어요. 식구잖아요. 형수님 재산은 꼭 우리 집안 재산이고. 야, 그건 민선의 집안 돈이야. 형이 민서 남편이니까 결국 형 돈이고 형이 우리 형이니까 우리 돈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 친정 재산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날 밤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당신 동생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무슨 말? 제 친정 재산 얘기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아, 그거? 동생이 농담으로 한 말이야. 농담이요? 제가 보기엔 진심인 것 같던데요. 민서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내가 동생한테 제대로 얘기할게. 하지만 저는 남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결국 시댁 편이니까. 2달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시댁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어요. 큰 집, 작은 집, 고모, 이모까지. 저는 이날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녹음기 3개를 가져갔어요. 거실, 부엌, 안방, 3곳에 녹음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저는 친척들 시중을 들었어요.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저녁 식사 후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고모가 물었어요. 아가씨, 집이 부자래?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네, 고모님. 친정에서 회사하세요. 그래서 빚도 갚아줬다며? 네, 8억 원일요. 어머, 8억 원? 그거 큰 돈인데. 그러게요. 근데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는 그게 큰 돈이 아닌가 봐요.
큰집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그래도 고마운 일이잖아. 빚 갚아줬으니. 고맙죠. 근데 고모님, 이자가 문제예요. 연 5%나 받아요. 그래? 그럼 6년이면 이자만 2억 원이 넘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요. 원금 갚기도 빠듯한데 이자까지 내려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며느리한테 부탁해서 이자를 없애야죠. 작은 집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그게 되겠어? 8억 원인데. 돼야죠. 우리가 시댁인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고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까다로우시다며. 까다로워해요. 차용증까지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식구끼리.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뭐 돈 받았으니까.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릴 뻔했어요. 저는 물을 잠그고 거실 쪽으로 살짝 다가갔어요. 시동생이 말했어요. 근데 고모, 형수님이 나중에 친정 재산 다 받으면 우리한테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야 형수가 형 아내니까 당연하지. 그죠? 형수님 돈은 곧 우리 집안 돈이니까. 친척들이 모두 웃었어요. 마치 제 친정 재산이 벌써 자기네 것이 된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친척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아, 민서야, 왔니? 네, 고모님. 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그냥 잡담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친정 재산 얘기하시는 거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민서야,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궁금하실 만도 하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민서야, 잠깐 나가자. 싫어요. 전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고모님, 아주머니, 아저씨. 궁금하시죠? 저희 친장이 얼마나 부자인지. 친척들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니야, 민소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알아요, 다 알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녹음한 게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녹음? 민소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시댁에 올 때마다 녹음했어요. 전부 다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저희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민선이 집 돈으로 우리 빚 갚았으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댔네. 이자는 너무 아까워. 꼭 없애야 해. 친척들 얼굴이 청백해졌어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형수님 재산은 곧 우리 집안 재산이고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야. 결국 다 우리 집안 돈이 되는 거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녹음을 끄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시댁 식구들, 친척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시댁에 시집 온 게 돈 때문인가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친장이 도와준 게 당연한 일인가요?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민서야,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라고요? 전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차용증이에요. 아버지가 서명하신 거요. 시아버지가 놀라며 물으셨어요. 그걸 왜 가지고 왔어? 보여드리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지. 저는 차용증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8억 원, 연 5% 이자, 6년 상환 다 적혀 있어요.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그럼 너 이자를 받을 거야? 당연하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요. 그래도 식구인데. 식구요? 식구가 제 친정 재산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나요? 시동생이 변명했어요. 형수님, 그건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요? 전 진심으로 들렸는데요. 저는 다시 녹음 타일을 틀었어요. 시동생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돈은 곧 우리 집안 돈이니까. 이게 농담처럼 들리세요? 시동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저를 뭘로 본 거예요? 돈줄이요? ATM이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한데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면 다 용서되나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야, 제발 우리 가족들이 잘못했어. 용서해줘. 여보, 당신은 뭐예요? 당신도 똑같잖아요. 시댁 편만 들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서야, 나는... 당신은 뭐? 저한테 시댁을 이해하라고만 했잖아요.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요. 저는 가당을 들고 일어났어요. 저 이제 갈게요. 민서야, 잠깐만.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 떼세요. 민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당연하다고만 하셨잖아요.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쫓아왔어요. 민서야, 제발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전 지금 충분히 진정해 있어요. 민서야, 나 좀 봐줘. 제발.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여보, 비켜요. 안 비켜.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전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남편은 시댁에 남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속이 시원해서였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참았던 말을 다 쏟아냈어요. 집에 와서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저 민서예요. 응, 딸,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제가 시댁이랑 싸웠어요. 뭐? 무슨 일인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녹음한 것, 폭로한 것 전부 다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물으셨어요. 딸아, 괜찮니? 네, 아빠. 전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그래, 잘했어. 아빠가 걱정했던 게 맞았네. 아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민소야, 얘기 좀 하자.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오늘 너무 심했어. 뭐가 심해요?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요? 전 사실만 말했는데요. 그래도 녹음까지 하고 그건 좀 아니잖아. 여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어요? 당신네 가족들이 저희 친정을 지갑으로 생각하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우리 가족들이 잘못했어.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여보, 당신은 정말 모르는구나. 전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았어요. 민소야, 우리 이혼까지 생각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혼이요?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당신이 먼저 꺼내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전 지금 당신이 실망스러워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시댁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항상 시댁을 감싸기만 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내 부모님인데. 그럼 전 뭐예요? 전 당신의 아내잖아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등을 돌렸어요.
오늘은 얘기하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친정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 변호사 선임했어. 네? 벌써요? 돈 받아내야지. 차용증에 있으니까 문제 없어. 아빠, 정말 소송까지 해야 해요? 딸아, 저 사람들 봐. 반성하는 것까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시댁에서는 사과는커녕 저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알았어요, 아빠. 아빠 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래, 걱정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는 든든했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한 달 후 소송이 시작됐어요. 시댁의 내용 증명이 날아갔어요. 8억 원 원금과 이자를 탕장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시댁에서 난리가 났대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소야, 진짜 소송할 거야? 당연하죠. 제 친정 돈인데 우리 부모님이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갚아?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민소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여보, 전 더 이상 못 봐줘요. 당신네 가족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여보, 이혼하자.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뭐? 이혼? 네, 전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도 당신 가족도. 민서야, 진정해. 우리 다시 얘기하자.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한테 전달했어요. 남편은 서명을 거부했어요. 나 안 할 거야. 이혼 안 해. 여보, 이러지 마세요, 제발. 싫어. 난 민서 없으면 못 살아.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남편에 대한 사랑도, 시댁에 대한 정도 다 끝났어요. 결국 조정 이혼을 신청했어요.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끝까지 버텼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남편이 울먹였어요. 근데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부인, 재결합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시댁의 태도, 녹음 파일, 소송까지. 조정위원이 남편을 봤어요. 남편분, 부인 말씀이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사실입니다. 제 가족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부인의 이혼 요구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혼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어요. 제 친정에서 사준 집과 차는 전부 제가 가져갔어요. 남편은 자기 집만 챙겨서 시댁으로 돌아갔어요. 이혼 후 시댁과의 소송은 계속됐어요. 시댁에서는 돈이 없다며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댁 집을 경매에 넘겼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집이요. 경매에서 집이 12억 원에 팔렸어요. 거기서 8억 원금과 이자 1억 원, 총 9억 원을 받았어요. 남은 3억 원은 시댁이 가져갔어요. 그 돈으로 시댁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어머니한테서 마지막으로 전화가 왔어요. 맨서야, 너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그래도 우리 집까지 뺐다니. 내신 게 아니라 제 돈 받은 거예요. 민서야, 너 진짜 나쁜 년이야. 우리 가족 풍비박산 됐잖아.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제 친정을 지갑으로 본 게 어머니잖아요. 그건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시댁에서 저를 원망하고 있겠죠. 근데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았을 뿐이니까. 이혼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친정 근처에 조용한 카페였어요. 손님이 많진 않았지만 여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남자였는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누구더라?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전 남편의 친구였어요. 민서 씨. 안녕하세요. 그 친구가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카페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열었어요. 잘 됐네요. 재혁이 얘기 들었어요. 네. 재혁이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회사도 그만두고 시댁에서 지내는데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서 씨, 재혁이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용서요? 전 이미 잊었어요. 그래도 재혁이가 많이 미안해 하던데.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겠죠. 재혁이네 가족이 너무 심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재혁이한테 들었어요. 민서 씨의 친정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일어났어요. 민서 씨, 행복하세요. 재혁이는 제가 챙길게요. 고마워요. 재혁이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제일 살라고. 그 친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도 낙엽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새잎이 돋아나는 것 같았어요. 얼마 후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내외. 모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못 봤어요. 아니,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 거예요. 저도 모른 척 했어요. 이제 남이니까. 시어머니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예전은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던 분이 이제는 허리도 굽고 걸음걸이도 느렸어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동정할 일이 아니니까. 저는 카페로 돌아와서 커피를 내렸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했지만 동시에 달콤했어요. 저녁 무렵 친정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떨어, 오늘 카페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손님도 몇 명 왔고. 그래, 다행이다. 저녁은 먹었어? 아직요, 이따 먹으려고요. 그럼 아빠랑 같이 먹을래?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좋아요, 아빠. 제가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카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엄마, 뭐 만드세요?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와, 오랜만이에요.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딸아, 요즘 어때? 괜찮아? 네, 아빠, 전 괜찮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그래, 잘 됐다. 아빠가 걱정 많이 했어. 알아요, 아빠. 근데 이제 다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서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우리 딸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엄마, 저 이제 새로 시작했어요. 과거는 잊을래요.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자. 식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카페 잘 되면 지점 하나 더 낼 생각 있어?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 욕심 없네. 전 작지만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이 좋아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예전엔 별 볼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여유롭게 방하늘을 불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아무 걱정도 없었어요.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비위 맞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녹음기를 돌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녹음을 안 했다면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잡아뗐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민서가 오해한 거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어요. 명확한 증거가요.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말로 녹음된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제 친정 9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요즘 가끔 생각해요. 시댁 식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작은 아파트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까? 서로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반성하고 있을까? 근데 솔직히 궁금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은 이제 저와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뭘 느끼셨나요? 혹시 저처럼 시댁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호구가 아니에요. 당신의 친정도 호구가 아니에요. 식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당연하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해야 해요. 빌렸으면 갚아야 해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예요.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여유롭게 살아요. 친정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뵙고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시댁은 풍비박산 났어요. 집도 잃었고 가족 관계도 망가졌어요. 전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대요. 그게 그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참았다면 지금쯤 저는 시댁의 ATM으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제 친정 재산까지 다 뺏기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맞서 싸우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신의 권리를요. 오늘도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따뜻한 햇살, 모든 게 평화로워요. 이게 제가 되찾은 일상이에요.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요. 시댁 식구들이 지나가는 걸 봐요. 초라해진 모습으로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옳았구나. 내 선택이 맞았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이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그냥 무덤덤해요. 마치 남처럼요. 그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은 정당해요.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처럼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행복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에요. 8억 원의 진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문제였어요. 시댁은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 친정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떠났어요.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았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의 선택을 믿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일도 소중한 사연 진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